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 예가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방법으로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식을 얘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양변에다 2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값도 0이 돼야겠죠. 따라서 2를 대입하시면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56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28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자, x-2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개수들만 한번 쫙 써보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고, 자, x-2를 인수로 가지니까 조리제법 써주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식도 결국에는 x-1을 약분을 했을 때 남아있는 식이고, 그 남아있는 식도 x-1을 한 번 더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현재 요 식이 x-1을 인수로 갖는 어떤 식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시게 되면 0이 되면서 전개하시면 4a 플러스 8a에다가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4가 0이 되면서 a 값이 얼마? 3이 될 거고,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b는 얼마? 16이 나오면서 구하고자 하는 합은 얼마다? 19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 똑같이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이 식은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x-2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자, 몫이 얼마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얼마요? 몫은 1차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따로 없겠죠.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자, 근데 x-2의 제곱을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1차식을 곱했을 때 이러한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좌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차 비교를 해보면 일단 AX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얘랑 이제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최고차와 상수항을 기준으로 이 식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2차와 1차도 어떤 관계가 나오게 될 거죠. 자, 2차를 먼저 보시면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3, 얘가 우변에서 2차항의 개수랑 똑같을 거고, 2차는 얘 곱과 얘 곱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a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1차항 비교하시면 1차항의 개수 b가 요 식에서 1차항 개수는 얘와 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4 더하기 4a가 될 거고, a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얼마다? 16이다. 따라서 a 값, b 값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19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에 대한 두 근의 합이 16일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의 합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실 f라는 함수에다가 괄호 안의 값이 뭐가 됐을 때? 알파나 베타가 됐을 때 0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 얘도 결국에는 괄호 안이 얘잖아요. 이 전체가 뭐가 됐을 때? 알파랑 베타가 됐을 때
0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떤 x1에 대해서 이 값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1이 존재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x2에 대해서 이 값이 뭐가 되는? 베타가 되는 x2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이 x1과 x2에 대한 합을 구하라는 게 현재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바뀐 식에 대한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x값을 제가 이제 해를 x1이랑 x2라고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에 대한 합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걸 이용해서 x1과 x2에 대한 합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양변 뭐 하게 되면? 양변식을 더하시게 되면 4046은 빼기 10x1 더하기 x2 묶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자, 그럼 x1 더하기 x2는 얼마가 된다? 현재 이 값이 얼마였으니까 먼저 주어지기를 1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6 넘기시고 10으로 나눠주시게 된다면 얼마? 4403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정의된 이차함수 fx가 있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일 때 f0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일단 관계식을 보면 어떤 꼬챙이에 대해서 만나는 두 교점이 0하고 4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fx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fx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에 대해서 만나고 있는 이 두 교점이 뭐랑 뭐다? 0하고 4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상황도 어떤 선에 대해서 만나고 있는 두 교점이 0하고 4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딱 대칭축인 여기가 얼마가 되고 2, 중간에 있는 대칭축이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한번 보시면 f-1은 마이너스 절대값 f4가 될 거예요. 그죠? 자, f4의 절대값 하게 되면 뭐고 0 이상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0 이하가 되겠죠. 그런데 0이 될 수도 없어요. 왜? 0이 된다는 얘기는 f4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f4가 0이 되면 f-1도 0이고 f0도 0이 되면서 0이라는 선에 대해서, 즉 x축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어서 f4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얘는 확실하게 뭐다?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f4가 뭐가 될 수도 없냐면 음수가 될 수도 없어요. 왜? f4가 음수라고 한다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가 붙여지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f4가 될 거고, 자, 그럼 이 결과는 f4가 되는데 f-1이랑 f4랑 같고 거기다가 앞에 조건에서 f4랑 f0이 같다고 했으면 어떤 선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돼버리니까 만족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f4가 뭐일 수밖에 없다?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f4가 항상 양수란 얘기는 f-1이 결국 뭐랑 같다? 마이너스 f4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f4의 높이와 f-1의 높이에는 두 개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운데 뭐가 있다? 딱 정가운데 x축이 지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그래서 얘의 높이가 현재 양수라는 거 알고 음수의 높이 f-를 잡아서 중간에 x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그림부터 봅시다. 0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높이가 어떻게 돼? 더 높아지게 돼요. 이 값은 분명 뭐였는데? 음수였는데. 그럼 음수가 양수보다 더 위에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모순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0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면 여기 만나는 이 교점의 높이가 뭐가 된다? 현재 f-1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정가운데 딱 x축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fx는 최고차 한계수를 a라고 할 거고 대칭축이 2였으니까
a의 x-2의 제곱, 그리고 이 높이도 모르죠. 이 높이를 그냥 b라고 할게요.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이러한 힌트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대입을 할 건데 F0하고 F4 같다. 이거는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어차피 축이 2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저걸 대입해 볼 필요는 없고 두 번째에 있는 식을 대입할게요. 그리고 F4가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F-1과 F4가 0이다 라는 힌트로 바뀌었다 했었죠.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자, 대입하시게 되면 자, 9a 플러스 b와 4 대입하시면 4a 플러스 b, 얘가 얼마? 0이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13a 더하기 2b가 0이다 라는 힌트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 함수가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만 정의되어 있는데 대칭축 2에서 가까운 먼 애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가 가까워요, 5가 가까워요? 5가 3만큼 차이 나니까 더 가깝죠. 마이너스 2는 4만큼 차이 나니까 더 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됐나요? 실제로는 딱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겠죠. 대칭축이기 때문에. 대칭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게 돼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f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구나? 마이너스 19구나 라는 식 하나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얼마? 16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9가 될 거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2배를 합시다. 2배를 하시면 32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8이 될 거고, 요 두 식을 빼시게 되면, 자, 여기서 여기를 뺍시다. 2b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빼시면 19a가 빼시면 마이너스 38이다.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 값은 얼마? 다시 대입하시면 자, 얼마죠? 마이너스 26, 13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F0이니까 여기다 이제 0 대입해 보시면 4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구한 a 값, b 값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3에서 답은 얼마?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 fx와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할 때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자, fa는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가 얼마다? b다. 그리고 fb는 b제곱 플러스 5b 플러스 2가 a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해볼 건데, 자, 일단 빼보도록 합시다. 빼면 상수항도 사라지고 a-b로 묶이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빼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좌변으로 다 넘겨서 a-b로 묶어내게 됐을 때, 자, 얘는 뭐가 남고? a 플러스 b가 남고, 얘는 플러스 6이 남겠죠. 되셨나요? 따라서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여서, 얘가 0이 된다면 a랑 b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가 0이 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6이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게 문제 조건에서 a랑 b랑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서 탈락이죠.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해내는 과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미지수 2개였고 식 2개였으니까 결국 연립해서 a 값, b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b 대신에 뭐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대로 다시 대입하시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랑 같을 거고 넘기시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은 0이 되면서 A 값이 뭐랑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B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여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그런데 A와 B의 대소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커야 돼요? B 쪽이 더 커야 된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만족하고 이거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값 B값 나왔으니까 다시 함수에다 대입하시면 Y는 어떤 함수? X 플러스 4,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거고 현재 이 함수는 X축과 만나고 있는 교점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대칭축인 얼마?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답은 얼마구나? 높이 마이너스 1이 나옴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푼다 했었죠. 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B 대신에 이거 넘겨가지고 대입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FA가 뭐가 됐을 거야? 여기 B 대신에 뭘 쓴다고? 얘를 쓴다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FB에다가도 똑같이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으로 쓸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2차식 얘는 1차식 A에 대한 얘는 B에 대한 2차식 1차식 그럼 넘긴다 해도 어쨌든 2차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느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뭐랑 뭐다? a랑 b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a, b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함을 얘기해 줬으니까 2차 방정식이어서 근은 두 개지만 그 근 두 개가 뭐다? a랑 b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걸 싹 다 좌변 넘겼을 때 fx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이 되도록 하는 해도 결국 똑같이 a랑 b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얘가 무슨 식이라고요? 2차식 어떤 애들 해를 갖고 있는 a와 b를 해로 갖고 있는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가 0이 된다 했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도 a랑 b를 가지고 있는 2차식이 될 거고 최고차 함계수 1 얘도 결국 최고차 함계수는 fx 때문에 최고차 함계수 1 나올 거니까 자, 이 식을 실제로 이제 계산하면 얼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될 건데 이 식이 결국 어떤 거랑 똑같다? 요 식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식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 f랑 g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한다 라는 거는 f0이 fx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고 최소가 되는 거고 gx 입장에서 g0은 반대로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칭축은 모이면서 0, y축이 되면서 최소와 최대를 가지니까 이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y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돼 있다. 최소값. gx는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f와 g. 따로따로 그려본 거예요. 자, F0은 정수이고, 즉, 이 높이가 정수이고, 그리고 G0 빼기 F0이 6이다라는 얘기는 G0이 F6보다 6만큼 큰 곳에 위치하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같이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G, F, 그리고 요 높이가 F0, 요 높이가 G0이 되면서 요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 난다? 6만큼 차이 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조건에서 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6을 더한 이 값도 정수가 될 거고 6만큼 차이 나는 그 정수들 사이에서는 5개의 정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문제를 더 읽어봅시다. fx 플러스 p, 얘는 gx 마이너스 p. 평행이동된 새로운 함수예요. 그거랑 k랑 만난다. 즉, k라는 꼬챙이를 딱 꽂아봤을 때 만나고 있는 교점 개수가 서로 뭐한다? 같아지도록 하는 그 꼬챙이의 높이의 개수가, 근데 꼬챙이가 정수여야 되네요. 정수 높이의 꼬챙이 개수가 몇 개다? 1개가 되도록 하는 p의 최소 최대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p가 현재 평행이동된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p가 음수라고 한다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고 gx는 마이너스 p면 양수가 돼버려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더 어떻게 돼요? fx는 더 내려가고 gx는 더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어떻게 되죠?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더 많아지게 되면 교점 개수가 어떻게 되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수 하나 뽑았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정수 뽑아봤을 때 얘 교점 몇 개? 2개. 얘도 2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에 대해서는 다 뭐예요? 교점이? 2개, 2개로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같게 되도록 하는 정수가 몇 개가 된댔어요? 1개가 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에 대해서는 다 만족한다니까? 같아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1개가 아니라 되게 많겠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에 대한 선에 대해서, 이 정수선에 대해서, 즉,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정수들에 대해서 다 개수가 같아지게 되겠죠, 교점 개수가. 그건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P가 음수이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더 벌어지면서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야 돼? 좁혀져야 되는 거지. 좁혀져야 돼, 일단은. 그럼 P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양수. P가 양수라는 건 확실해졌어요. 자, P가 양수인 건 오케이.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고 있고? 플러스 P니까 올라가고 있고, 이 함수는. gx는 마이너스 P니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건 올라가고 이렇게 생긴 건 내려가니까 이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됐어요? 딱 3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딱 여기로 오게 되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P가 3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P가 3일 때가 현재 어떻게 돼 있다고? 둘이 접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게 fx, 이게 gx. 그리고 만나는 요 순간은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정수가 되는 거죠, 정수.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fx 플러스 p가 되는 거고, 얘는 gx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점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노란색 선만 둘 다 몇 개? 1개씩 생기고 있죠. 노란색 선 외의 정수들을 가져와 보시면, 자, 이 선은 어때요? 빨간 선은. F쪽은, 그냥 이걸 F라고 할게요. F쪽은 몇 개? 2개지만 G쪽은 몇 개요? 빵개예요. 개수가 다르죠? 아래에 있는 정수선 가져와도 F쪽은 빵개, G는 2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개수가 같아지는 정수는 뭐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가 3일 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근데 P가 3보다 만약에 작으면 어떤 모양이 생겨요? 얘는 아직 덜 올라간 상태, 얘는 덜 내려간 상태니까 어쨌든 이렇게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2개의 교점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Y축이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선과 이 선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가운데 있던 요 체크된 요 가운데 있는 선이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해서 교점을 한번 볼까? F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G는 몇 개 있어요? 교점 2개 있죠. 교점 개수가 똑같네요. 그럼 똑같은 교점 개수가 똑같은 정수 K가 이미 하나 존재했죠. 됐나요? 그럼 이거 외에 다른 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최대 최소를 갖는 지점 사이에서는 교점이 둘 다 동일하다, 안 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 사이에는 정수라는 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정수선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요 순간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요 순간은 어때요? 개수가 달라요. 얘 F는 2개고 얘는 G는 하나. 여기도 어때요? F는 하나고 G는 2개. 그러니까 교정개수 다르죠? 그러니까 같아지는 순간은 요거 하나만 나오기 위해서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빨간 선 두 선 사이에 정수선이 얘 말고는 있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거 평행이동된 정도가 언제부터 얘 그 다음 그 전 정수가 딱 어디 걸리게 됐을 때? 딱 여기에 걸리게 됐을 때부터 더 벌어지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정수가 딱 여기 걸린다는 얘기는 현재 이 빨간 높이였던 게 어디 높이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여기 2칸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이 빨간 높이는 2칸 내려와야 이 모양이 되겠죠. 즉 평이동을 얼마만큼 하셔야 돼? 이만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보다 커도 괜찮겠죠. 3으로 다음까지 괜찮으니까 일단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안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 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경우 볼게요. 이제 P가 3일 때도 된다 했었고요. P가 3보다 큰 경우를 볼 건데 P가 3보다 크다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벌어진 거고 이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가운데 있던 라인, 노란색 선 라인이 있게 되는 거죠. 요 체크된 정수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선들에 대해서는 교점이 둘 다 뭐야? 빵개. 얘도 빵개이기 때문에 같겠죠, 개수가. 교점 개수가. 자, 이 노란 선도 어때요? 이 노란 선도 실제로 F랑 G에 대해서 어때요? 교점 개수가 빵개니까 같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근데 그 같아지도록 하는 정수 K의 높이가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정수라는 게 확실하니까 요거 한 개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빨간 두 선 사이에 노란색 선 2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 정수랑 그 전 정수를 생각했을 때 다음과 전 정수가 어디 걸리게 됐을 때까지 여기에 걸리게 됐을 때까지는 교점 개수가 다르니까 요거 하나만 나와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건을. 됐니?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딱 정수, 여기도 정수 이렇게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어디까지 올라오고 요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얘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가운데 노란색 선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요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바뀐 거야? 4칸 이동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P가 언제일 때? 4일 때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3보다 크고 4 이하가 돼야 된다. 즉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정수 K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P의 범위가 2 이상 4 이하가 나온다는 얘기고 최소와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범위에서 이차함수 얘의 최대 최소의 차이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함수는 현재 어떻게 그려진 함수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으니까 대칭축이 1이고 높이가 꼭섬의 높이가 2인 함수가 되는구나. 이 함수를 fx라고 칭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x에 대한 범위로 바꾸셔야죠. 자, x에 대한 범위는 어디부터? a-2분의 1부터 a 플러스 2분의 1까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구간 길이가 몇 자리인? 1자리인 어떤 a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구간을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간 안에서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2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최대가 어디서 가질지 최소가 어디서 가질지를 봐야 되는데 a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칭축 기준으로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케이스를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 구간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저 구간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저 구간 사이에 1이 있을 때를 보셔야겠죠. 물론 더 정확히 나누면 이렇게 있을 때도 최소와 최대가 왼쪽에서 가질지 오른쪽에서 가질지 모르니까
원래는 더 깊이 들어가면 나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나누지 않고도 충분히 풀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저 구간이 다 어디 있는 경우, 다 왼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일단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a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 a 범위는 어떻게 됐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확정적인 범위가 하나 나온 거고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할 건데 최소와 최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갖고 여기서 갖고 최소 최대가 이렇게 갖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에다가 뭐 대입한 거? a-2분의 1 대입한 거에서 f에다가 a 플러스 2분의 1이 대입한 걸 뺐더니 최대 최소의 차이 얼마? 2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2분의 3의 제곱 맞죠? 플러스 2 빼기 얘 여기다 대입하시면 a-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2가 되는 거고 전개해 봤을 때 플러스 2와 플러스 2는 사라지게 될 거고 a제곱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3a 나오고 마이너스 a 나오니까 빼시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남고요. 4분의 9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얼마? 4분의 8, 2가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얼마다? 0이다. 됐나요? 이 a 값,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만족하니까 오케이, 이러한 a는 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 만약에 a랑 a-2분의 1이랑 a 플러스 2분의 1이 여기에 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즉 보고자 하는 영역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a-2분의 1 값이 1보다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a에 대한 범위는 얼마가 나온다?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봤을 때 얘 높이에서 얘 높이를 빼는 거죠. 즉 식으로 보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죠. 그게 2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걸 또 대입하고 있지 마시고 이식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만큼 차이 나지 않나요? 아, 그럼 마지막에 나왔던 요 식이 마이너스 돼서 2a-2는 얼마다? 2다 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지. 됐나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나오게 되고 넘겨서 계산하시면 2가 될 거고 2가 2분의 3보다 크다. 범위 안에 만족하고 있으니 아, 얘도 조건에 만족하는 a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경우 어떤 경우? 이 범위 사이에 뭐가 있는 경우? 꼭지점인 1이 들어간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즉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왼쪽이 더 높을지 오른쪽이 더 높을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만족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1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 등호를 다 뺐었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붙여줄게요. 자,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2분의 1 이상 2분의 3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도 또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케이스를 안 나누고 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최소값이 항상 뭐로 일정해요? 2로 일정하죠. 왜? 꼭점이 들어가는 범위가 됐으니까 최소값은 2가 확실해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대값이 얼마야 된다는 얘기야?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저 2차 함수가 4가 되도록, 함수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지점을 찾아보시면 근해 공식 써서 정리하시면 1 풀마 루트 2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
자, 1 플마 루트 2라는 지점이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있을 거고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여기 있겠죠. 즉 구간이 어떻게 됐을 때 이 지점이 요게 걸치게 됐을 때 이 지점이 요게 걸치게 됐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첫 번째 요 경우는 어떤 경우? a-2분의 1이 누구랑 같은 경우? 1 마이너스 루트 2랑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얘랑 얘랑 겹치는 경우 a 플러스 2분의 1이 누구랑 같은 경우? 1 플러스 루트 2랑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시면 a 값이 뭐랑 같은 경우?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랑 같은 경우 또는 a 값이 뭐랑 같은 경우?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랑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은 1.5에서 1.41 어쩌고저쩌고 빼고 있으니까 0.0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0.0 어쩌고저쩌고는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0.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 자, 얘는 어때요? 0.5에다가 1.4 어쩌고저쩌고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1.9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얘도 탈락. 됐나요? 자, 결국에는 이 범위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A가 존재하진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었냐면 이게 실제로 여기에 맞춰지면 이 오른쪽 지점은 얘를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려고 억지로 딱 잡으면 얘는 올라갔지만 얘는 줄면서 여기 지점 바뀌었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모순이 된 거예요. 실제로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가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A 값들의 합은 0하고 2가 나왔으니까 합해서 얼마?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Z세제곱 값을 구하라 했는데 실제로 이거 세제곱 해도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Z 양변 2배 하면 2Z가 얘의 값이 되는 거고 분자 있는 값 마이너스 1도 넘기시면 2Z 플러스 1이 결국 뭐랑 같다? 루트 3i랑 똑같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의 제곱을 하게 됐을 때 4Z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 넘겨주시고 양변 4를 나누시게 되면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뭐 양변 Z-1을 곱하게 되면 Z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서 Z세제곱이 얼마구나? 1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1번의 답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Z4제곱 더하기 Z5제곱인데 자, Z4제곱 더하기 Z5제곱은 Z3제곱이 1이기 때문에 Z3제곱 곱하기 Z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Z3제곱 곱하기 Z제곱이어서 어떻게 된다? 1이어서 Z 더하기 Z제곱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식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식도 알고 있기 때문에 Z제곱과 Z를 더한 값은 1을 넘겨주시면 얼마랑 똑같다?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3번 보시면 얘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 잔수 n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자, 결국에는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차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n을 3k 꼴인 경우 k는 현재 n이 뭐여야 되니까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자, 얘가 자연수가 되겠으면 k도 자연수겠죠? 그래서 k가 1, 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33까지 가야 100 이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요 식이 좌변에 있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3k제곱 플러스 z의 6k제곱 플러스 z의 9k제곱 플러스 z의 12k제곱 z의 15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어차피 z세제곱으로 다 묶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해서 5가 나오니까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다. 문제에서 말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경우는 탈락.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k에다가 몇부터 집어넣어야 n이 자연수가 나와요? k가 0일 때부터 집어넣어야 자연수 1부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100 이하는 돼야 되니까
33까지는 대입할 수 있네. 33 대입하면 100이 나오니까 딱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실제로 주어진 저 식이, 좌변식이 어떻게 된다? 3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z에 6k 플러스 2제곱 더하기 z에 9k 플러스 3제곱 더하기 z에 4를 곱하니까 12k 플러스 4제곱 15k 플러스 얼마죠? 5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앞에 있는 3k, 6k, 9k 얘네들은 다 3으로 나눠 떨어진 애들이니까 뒤에 있는 숫자를 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z의 1제곱, z의 2제곱, z의 3제곱, z의 3제곱 1이죠. z의 4제곱, z의 4제곱은 다시 z로 바뀔 거고, z의 5제곱은 z제곱 바뀌겠죠. 자, 근데 이 값의 합이 얼마라는 거 알았으니까,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는 얼마였고 아까 구했었죠? 2번에서 요거 했을 때 구했을 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넘겨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얘 마이너스 1이고 얘 0이니까 합하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고 있네. 아, 그럼 얘는 되네. 됐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 봅시다. 그럼 n이 3k 플러스 2일 때는, 자, 일단 k가 몇부터?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2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입을 하시면 z의 몇 제곱? 3k 플러스 2제곱, z의 6k 플러스 4제곱, z의 9k 플러스 6제곱, 맞죠? z의 12k 플러스 8제곱, z의 15k 플러스 10제곱이 되니까 또 3k, 6k, 9k 얘네들은 다 3의 배수고 뒤에 있는 숫자들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죠. z의 제곱, z1, 얘는 z제곱, 얘는 z. 그래서 결국엔 이 값도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아, 얘도 되는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개수를 궁금해했으니까 개수는 k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n값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k의 개수가 n의 개수랑 똑같을 거예요. 그럼 현재 개수 몇 개? 34개. 여기는 개수 몇 개? 33개니까 34개와 33개를 합해서 총 몇 개? 67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67이 답이 되겠습니다.